이평기의 커피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커피에 대해서 참 이렇게 다양한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업 얘기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커피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하고 싶어하고 또 새로운 이제 다른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숍 창업인데 언뜻 보기에는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물론 다른 음식 장사나 술 파는 장사보다는 덜 힘든 것 같긴 아무래도 해요. 술 드시러 오시는 분보다는 좀 덜 그렇죠. 거칠고 뭐 또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얼마 없고 또 음식 그릇보다는 커피 잔이 좀 가벼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고되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아닐 수 있지만 고된 일이 아니라는 거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잘 되면 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커피도 그렇습니다. 이 창업에 유의할 부분들은 자금이 또 마련이 돼야 되는데 먼저 자금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다든가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단칸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커피숍을 탁 차렸다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손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특성상 조금 외진 곳에 차렸다고 하면 입소문도 나야 되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라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바로 장사가 웬만큼 되는 데들은 도심에 테이크아웃이 많이 있다든가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곳은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그런 곳은 또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권리금도 비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 그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의 커피숍이나 이 자금 마련 그리고 어느 곳에다가 내 가게를 차릴 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피는 또 커피에 대해서 물어오는 손님이 많아요. 무슨 커피냐 어떻게 로스팅된 거냐 이런 걸 물어오는 손님이 요새는 그런 손님들이 많군요. 전문점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기초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습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비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머신 한 대에 보통 기준이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머신이라 그러면은 커피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기계. 야, 그러면 그거 한 대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어치 커피를 팔아도 안 되는 거네요. 그 기계값 마련하려면 한 2,000만 원어치는 팔아야 기계값 나오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초기 투자가 생각보다 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주변에 이제 보이는 게 이게 로스팅, 커피 볶는 기계죠. 요거는 얼마나 합니까? 요것도 이제 종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제 1kg을 볶는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거고 이렇게 6kg짜리 볶는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 가져야 되는 거죠. 6kg은 3,000만 원, 1kg 볶는 거는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이상. 각자 로스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1kg짜리 볶는 거 1,000만 원. 에스프레소 머신도 한 대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샵은 한 대 가지면 돼요. 그것만 해도 2,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로스팅은 내가 직접 지금은 로망이기도 해요. 커피하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볶아서 내 마음에 맞는 커피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거 있지만 우선 당장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네. 머신 그리고 여타의 다른 기구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도 들어가는 돈이 이제 새 거 기준으로 한다면 네. 집기류가 한 2,500에서 3,000까지도 들어갑니다. 집기류라는 거는 지금 이 기계 빼고 네. 그러니까 커피 잔, 컵, 네, 머신, 네. 그러니까 네. 커피 머신, 아 머신, 그리고 뭐 테이블 네, 몇 개.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리고 커피 잔의 가격도 어느 걸 쓰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것도 고급으로 가려면 한없이 고급인 그렇죠. 거고. 커피잔 하나에 5만 네. 원짜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얼마짜리 쓰십니까? 이 루디빈에서는 저는 커피잔 보통 한 뭐 15,000 한 세트 하나에 15,000원에서 2만 원. 받침하고 컵하고 해서 한 2만 원. 네, 그 정도. 그래도 그것도 적지 네, 않은 그렇죠. 돈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 이 수입품 아주 비싼 거는 정말로 비쌉니다. 인테리어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인테리어의 그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뭐 평당 가격이 네. 뭐 한 350짜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개인이 해볼 만한 것들은 평당 그래도 한 150만 원 정도는 평당 150만 원은 들어야 된다. 그러면 아주 멋진 카페가 나오죠. 네. 근데 그게 평수가 작으면 그 좀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네. 되는 거고요. 좀 크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카페는 보통 그럼 한 10평 정도. 10평 최소 10평은 돼야 테이크아웃도 하고 테이블이 좀 그러니까 10평이라는 거는 저기 매장하고 실평수로 10평인데 그거는 매장하고 커피 만드는 공간까지를 그렇죠. 쳐서 예. 네. 예, 우리가 임대를 낸다고 네. 하면 임대 내는 가게가 네. 실평수 10평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6개월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커피 카페에서 수입이 안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 그 여력은 정도 좀 여력은 네. 있어야죠. 그래서 작은 카페를 해도 뭐 한 1억 원 정도 임대보증금이나 뭐 네. 이런 게 있다고 쳐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 작은 카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본인이 융자 받는 돈이 뭐 한 8천만 원 이러면 부담이 네. 굉장히 클 거예요. 이자 갚는 것도 또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는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그다음에 인사 관리 문제도 이것도 뭐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직원이 카페 보면 직원이 그 2, 3개월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도 네. 많고요. 한 3일만 해도 제 경험에도 연락 없이 안 오는 경우도 많고. 네. 많아요. 그리고 추석 때 뭐 이럴 때 잠깐 명절 때, 네. 한 이틀 이렇게 이제 쉬게 되면 그 이후에 안 네.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또 매장의 그 커피를 만드는 그 주방 안에 그 인테리어의 문제도 있어요. 네. 굉장히 거기서 답답한 음. 상태라면 그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주방 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개방형으로 만들어 놔야 스트레스가 좀 네. 덜하군요. 그러니까 주방에 그 개인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동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겹치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하고 주방에 처음부터 크기도, 설계를 해야 된다. 설계를. 네. 그래서 요새 보면 푸드 트럭 이제 대통령께서 네. 얘기하셔가지고 박람회장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푸드 트럭에 직접 올라가서 해본 네.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서서 하는 푸드 트럭으로 지금 네. 1톤 트럭에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계속 서서 일해야 하고 서서 일하는데 공간은 되게 공간은 좁고. 좁고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커피 장사라는 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만 하고 뭐 그만큼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긴 시간 손님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바쁠 때는 또 엄청 바쁘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매장의 모양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네. 뭐 하여튼 생각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 카페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3개월, 6개월. 그렇죠. 커피와 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네. 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자신감이 더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이론적인 것도 배우고 주 2회에서 3회. 네, 네. 2회에서 3회 네. 정도 해서 실제로 이제 추출하는 거라든가 커피 메뉴들 다 익히고 하고 뭐 우리가 복습을 철저히 해나가면 그럼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 한 3개월 정도면 기본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손님 질문에 좀 대답할 수 그렇죠. 있는 정도. 네. 그러니까 계속 커피만 3개월 동안은 커피에 올인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정도면 가능한 시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이 어디가 좋은지 이것도 보러 다니는 게 그렇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과제를 내줍니다. 네. 어디 가서 하고 싶어하는 곳에 가서 골라 가게를 하나 네. 지금 하고 있는 데든 무슨 옷 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가게를 하나 골라보고 네. 네가 커피숍으로 할 만한 가게를 사진을 찍어와라. 네. 그리고 주변 사진 찍고. 네, 네. 주변 사진 찍고 그리고 왜 거기를 선택을 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봐. 네. 그러니까 사전 정보도 다 있어야죠. 거기 네. 뭐 임대료는 얼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저기가 좋대요라고 이렇게 생각해 갖고는 안 되고요. 특히 이제 주부님들이 아이들이 좀 크고 난 다음에 네. 커피숍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연 분들 계신데 컨설팅을 누구한테 받냐라고 물어보면 동네 언니예요. 그거는 이제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 그렇죠. 네, 인도를 하는 거니까. 네. 왜 커피숍 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동네 언니들이 네. 이거 하면 좋을 것 여기다 같다. 하면 잘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막 우리 여기 가서 계속 팔아주고 네. 여기서 모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듣고 보면 네.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럼요. 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좋은 목과 안 좋은 목을 구별해낼 수 없죠. 비싼 돈 주고 계속 뭐 좋은 목을 구하려면 그건 누군들 못 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그렇죠. 이른바 가성비가 뛰어난 데를 고르는 게 힘든 거고 그게 안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적어서 내가 조금 약간 좀 내 생각보다는 처지는 곳에 가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라는 네. 걸 찾아가는 거 이게 창업 과정에서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선행돼서 연습해보고 뭐 왜 그랬는지 고민을 하지 않고 덜컥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물리는 게 안 되는 물리는 거니까요. 게 안 되는 네. 거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 실제로 사업을 해서 뭐 몇 개월이 지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라는 네. 것들을 그때 깨닫는데 그때 깨달을 때 보증금은 이제 파먹고 네. 월세를 못 내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권리금이라는 것도 또 주고 네. 들어간 가게에서 그것만 저도 못 찾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금전적 손실이 큰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 어떤 그 수치도 네.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창업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카페를 연 다음에 닥치는 실질적인 어려움 하나하나 요거는 다음 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